를 내가 하니까 인건비, 임대료 막 이런 관리비 이런 거 다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착한 가격에 집에서 케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샵은 아무래도 뭐 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서비스가 들어가고 좀 더 다른 서비스가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집에서 진짜 재료 가지고 하는 것보다 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뭐 어떤 분들은 왜 있냐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건 정말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당황할 때도 있는데, 임대료와 관리비와 전기세와 수도세와 그리고 인건비가 제일 좀 세겠죠. 아무래도 거기에 재료도 비싸잖아요. 두피 재료가, 제가 피부도 오래 했었는데 피부보다 전 두피가 훨씬 더 재료가 고가인 것 같아요. 피부는 아무리 좋은 아로마를 쓰고 좋은 팩을 해도 이 정도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피부 관리는 이 한손님이 1년 케어가 1년 뭐 50회 막 이 정도? 그게 이제 3천만 원짜리 관리도 해봤어요. 근데 그때 그 3천만 원 관리를 받는 사람이 어떤 분이었냐면 웨딩 박람회에서 오신 그냥 의사분들이었어요. 여자 의사, 이제 젊은 의사, 결혼하기 전에 받는 의사분들이었는데, 그때 케어가 그냥 3천만 원짜리, 그리고 아니면 좀 저렴한 1,800 이런 관리를 했죠. 그런 관리를 했는데 정말 피부는 좋은 제품을 써도 한 사람이 그 하루에 들어가는 게 두피에 비해서 가격이 착해요. 두피는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패키지처럼. 그래서 아무래도 케어 자체가 조금 더 가격대가 있죠. 재료 자체도 가격대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받는 거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어디 약속 잡고 가는 것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홈케어도 추천해요. 샵은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라고 하고요. 네, 지금 되고 있는 거 맞나? 되게 오랜만에 했더니 이게 잘 모르겠네요. 샵은 뭐 한 달에 한 번 오셔도 되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도 되고, 심각하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되게 멀리서 막 청주에서 받는 분도 있고요. 제가 원래 강남에서 샵을 오래 했었고, 그 다음에 분당에서도 한 3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원에 오게 됐어요. 저는 정말 이렇게 많이 다니게 되네요. 근데 그렇게 되는데, 수원에 오게 됐는데 뭐 되게 무리해서 멀리서 오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집에서 충분히 가능해요. 저도 했으니까. 저도 다른 데 가서 한 3회 정도, 3번 정도 받고요. 나머지는 집에서 케어를 다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되게 어렵지 않아요. 이런 거 어려우세요? 안 어려우시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야말로 되게 관리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제가 미용 쪽에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내 관리를 잘 못해요. 이게 진짜 힘들어요. 저도 그래서 관리 받으러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고, 저도 막 전신 마사지 받으러 다니고 막 이래요. 그냥 되게 좋아해요. 그냥 진짜 여유 있고 시간만 되면 전 계속 관리만 받고 살고 싶어요. 그런 관리를 받고 싶어서 제가 강남에 피부샵을 차리게 된 것도 그 이유예요. 근데 도저히 못 받겠더라고요, 직원들한테. 돈 주고 관리를 받았어요, 직원들한테도. 근데 그 정도로 관리받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해외 여행 가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가잖아요. 못 가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막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 하루에 한 2번씩 받아요. 가격 너무 착하잖아요. 10,000원, 막 7,000원 막 이러잖아요, 60분에. 근데 그걸 아침에 받고 저녁에 받고 막 이래요. 전 되게 관리받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약간 중독성이 좀 심각한 스타일? 그래서 여기에 지금 못 가니까 지금은 전 다른 타이 마사지 샵에서 받아요. 물론 가격이 그렇게 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주 못 받지만 한 2주에 한 번씩 받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관리받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두피 같은 경우는 이제 재료가 비싸니까 좀 막 여러 번 가서 받기가 좀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집에서 셀프로 하세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진짜 머리 팩하고 그냥 공부하시면 돼요. 알람 맞춰놓고 1시간 있다 샴푸하시고. 되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일부러 보여주려고, 계속 연속으로 보여주려고 제가 이어서 막 하는데, 집에서는 이거 할 때도 한 5분만 해요. 5분만 하셔도 되고 3분만 하셔도 돼요. 이렇게 빗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샴푸를 하고. 네, 정감자치님 반갑습니다.
이게 핸드폰이 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제가 글씨가 지금 제가 전화가 자꾸 와서 이게 글씨가 올라갔다가 사라지고 막 이러는데 지금 이거는 제가 선물 받은 괄사예요. 예, 두피 괄사인데 이렇게 됐어요. 이게 하트2라는 괄사래요. 하트2.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고객님은 주무시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제 영상 찍으면서 엄청 오랜 시간 두피 스케일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영상을 찍는데 이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집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이렇게 해주시고 집에서 하실 때는 좀 뭐라 그러지? 온스포 있잖아요. 샴푸를 바로 못하겠다 하시면 온스포로 해주셔도 되고, 근데 이거는 원래 토닉처럼 만드는 스케일링이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샴푸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저는 제 조카랑 뭐 아니면 뭐 어린 친구들한테도 이거 뿌리고 공부하라고 그래요. 왜냐면 되게 시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해요. 이 시원함이 좀 많이 오래가요. 그리고 왜냐하면 베이스가 페퍼민트 수예요. 페퍼민트 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베이스가 그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시원함이 오래 가고요. 그러니까 아로마 성분인 거죠. 아로마도 웬만해서는 천연 아로마 다 그런 성분으로 돼 있고, 이제 여기에 포인트는 그 줄기세포 배양액이 이제 절반이 들어있다는 거. 네, 가벼운 스케일링이 아니죠. 좀 토닉 같은 스케일링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공장이랑 같이 레시피 보내서 만든 거지만 개인적으로 이 스케일링 제품 되게 좋아해요. 굉장히 시원해서. 그래서 전 이거보다 더 좋은 걸 찾고 있어요. 솔직히 어디 더 좋다 그러면 전 써봐요. 근데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병원에서 두피 일을 했었을 때도 그게 벌써 병원에서 일한 지가 16년 전인가? 되게 옛날이에요. 제가 20대 때 일했었는데 그때도 물론 되게 좋은 제품을 사용했었거든요. 그때 뭐 독일 삐리리 제품, 프랑스 제품, 스위스 제품 막 이런 굉장히 고가의 제품들을 사용했었는데 물론 그 제품들도 너무 좋아요. 향도 좋고 효과도 좋고, 왜냐면 탈모 전문 제품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나온 것 치고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지만 이제 고객님들이 사용하기에 너무 비싸죠. 예, 되게 고가의 그 수입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세도 붙고, 그 다음에 중간 마진 붙고, 막 이래저래 또 뭐 도매상 붙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제품이 비싸요. 되게 조그만 아로마도 막 10 얼마에 살 수밖에 없는, 굉장히 막 30ml, 20ml 이런 것도. 근데 그러면 그게 대중화 되기가 힘들잖아요. 다 누구나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가격이 성분 대비 착해요. 네, 이거는 뭐 화학 계명 활성제로 만든 게 아니에요. 뭐 화학 방부제로 만든 게 아니고요. 성분 자체는 되게 좋아요. 특허받은 성분이고, 그 다음에 뭐 페퍼민트 수, 뭐 이런 베이스 원료에다가 로즈마리에다가 뭐 두피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런 성분 대비 가격이 착합니다. 가성비 좋죠. 네, 이렇게 생긴 제품이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토닉이에요. 두피 토닉. 이게 이번에 새로 이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그립이나 다른데 뭐 지금 현재는 뭐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 올라가져 있어요. 이제 그립도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지금 케이스가 있어서 반짝반짝거리죠. 네, 이렇게 생겼고요. 그냥 휴대하기 좋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역자 펌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두피 속안에 찍찍 뿌리기 쉽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주고 이제 샵에서는 두피 스티머 같은 걸 해요. 두피 스티머. 그러니까 모공 청소를 더 깊숙이 하는 거죠. 집에서랑 달리 샵에서는 좀 더 특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조금 더 집중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집에서는 저는 홈케어로 집에서 탈모 케어 하시는 손님들도 계시는데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해요. 저도 집에서 케어하면서 저도 되게 많이 좋아졌거든요.
저 역시도 되게 탈모였었어요. 얘네들이 보호 기능도 해요.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두피 피부를 보호해주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막 예뻐 보이고 머리 풍성하면 예쁘잖아요. 조금 되게 기티나 보이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신체에 꼭 필요한 보호 기능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소중해요. 우리 죽기 직전까지 활동을 하고 야외도 나가고 막 그렇게 사람들하고도 놀러 다니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모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발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게 밭이 튼튼해야 돼요. 두피 밭. 전 밭이라고 표현을 해요. 밭이 토양 막 이런 그런 밭이 영양분이 가득하고 막 되게 좋은 밭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식물도 되게 좋은 게 잘 자라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런 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밭을 좋게 하려면 가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두피 스케일링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되도록이면 천연 성분 아니면 유기농 성분 이런 걸로 관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얼굴에만, 잠깐만 자꾸 전화가 와서 이거 끊을게요. 얼굴에만, 끊어진 건가? 아니구나. 얼굴에만 좋은 거 하지 마시고 두피도 더 신경 써주세요. 두피 모공이 이제 두피 측정기로 비교한 거 블로그나 유튜브에 이런 다 올려놨거든요. 두피 모공이 얼굴보다 2~3배가 더 커요. 2~3배 더 크기 때문에 얼굴보다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들어오신 분을 위해서 다시 또 얘기를 하자면 두피를 저녁에 샴푸 할 때도 저녁에 하시는 게 좋고요. 아침에도 그럼 아침에 뭐 머리 디자인할 때 힘들어요. 그러면 아침에는 물로 가볍게 하세요. 그리고 저녁에 샴푸를 하고 나서는 꼭 제대로 말려주셔야 되는데 드라이 하실 때도 그냥 뜨거운 걸로 어떤 손님 보면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뜨거운 걸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도 엄청 뜨거운 걸로 말리세요. 엄청 막 가까이. 그럼 얼마나 이게 밭이라 치면 얼마나 건조해지겠어요. 그쵸? 근데 그걸 엄청 뜨겁게 말리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그냥 노화가 되든지 말든지 막 이렇게 느껴져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집에서 드라이 하실 때도 차가운 걸로 시원한 드라이로 해주시고, 그것도 힘들다 하시면 그냥 선풍기로 말리세요. 선풍기도 막 너무 이렇게 하면 얼굴도 건조해지잖아요. 우리 에어컨 같은 것도 너무 세면, 아니면 난방기도 그렇고 얼굴이 좀 드라이해지잖아요. 그거는 다 아시죠? 얼굴이 드라이해진다는 건 머리도 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도 모발 젖은 상태에서 주무시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말리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베갯잎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3일에 한 번씩 꼭 빠세요. 거기에도 각종 노폐물과 균들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3일에서 일주일 그러면 여기에 막 여드름 생기고 이런 거 좀 덜해질 거예요. 두피 뒤통수에. 그리고 되도록이면 천연 계명활성제 샴푸로 샴푸해 주시고, 샴푸는 5분 정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한번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집에서 내가 얼마나 샴푸를 하는지 체크 한번 해보세요. 막 거의 30초마다 군대식 샴푸를 할 수도 있어요. 군대식 샴푸.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군대식 샴푸처럼 하시면 안 되고 엄청 빨리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약간 내 모발은 소중하니까 전체적으로 샴푸를 꼼꼼하게 5분 정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5분 정도. 그리고 기능성 샴푸 이런 거 천연 계명 활성제 이거 기준으로 했을 때 5분인 거예요. 너무 화학적인 샴푸는 길게 하면 안 좋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화학적인 거를 오랫동안 하면 당연히 건조해지고 영양분이 더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천연 계명 활성제 이런 걸로 샴푸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중요해요. 나중에
책이나 이런 것도 찾아보세요. 그걸로 인해서 안 좋은 것도 되게 많거든요. 인터넷에 뒤지면 다 나오잖아요. 표피랑 진피랑 피하지방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피부는 머리도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그 피부에 표피층이 있고 그 다음에 진피층이 있는데, 진피층 안에 이제 콜라겐이랑 엘라스틴, 이런 진피가 진짜 피부라고 불러요. 근데 그 안에 그런 성분들이 있는데 그게 20대 중반부터 줄기 시작해요. 그 20대 중반에는 조금 살짝 줄죠. 그러다가 이제 40대 되면 엄청 많이 줄어요. 그래서 이제 40대 되면 얼굴이 처진 것 같아. 눈밑이 좀 처진 것 같아. 막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20대 때 절대 못 느꼈던 게. 근데 그런 게 이제 우리 몸 안에 있는 콜라겐층이 줄어들어서 그래요. 걔네들이 엄청 급속도로 많이 주는 게 40대부터 줄거든요. 근데 그 줄어든 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콜라겐 제품도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고, 좋은 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코셔 인증이라든지 독성이 없는 그런 콜라겐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게 머리에서부터 중력에서 처지기 때문에 이렇게 두피 관리를 꼭 내가 머리숱이 없어서 받는 게 아니고요. 머리숱이 엄청 많아도 꾸준히 받으세요. 얼굴 마사지처럼 우리 집에서도 막 얼굴 마사지 막 팩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신 것처럼 머리도 굉장히 더 신경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공이 두피가 한 2~3배가 더 커요. 얼굴보다 2~3배가 더 크니까 얼굴보다 2~3배 더 신경 쓰시면 돼요. 쉽게 설명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60대가 되든 아니면 나이가 들어도 막 너무 처졌어, 막 이런 고민에서 벗어나서 70대에도 막 요즘에 막 40대 같은 분들 계시잖아요. 막 날씬하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미리미리 하시면. 꼭 저는 탈모 관리를, 두피 관리를 꼭 막 머리가 엄청 심각하게 없으신 분들이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 30대 넘으면 무조건 받아야 된다 생각해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샵에서 관리받기 힘들다 하시면 요즘 홈케어도 많이 있잖아요. 네, 홈케어 제품을 이용해서 집에서라도, 우리 얼굴 팩도 집에서 막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머리에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자꾸 옆에만 해가지고 손 빠지네요. 오늘의 포인트는 중력에서 머리에서부터 처지기 시작하고요. 근데 머리에서부터 이제 중력에서 처지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그냥 방치해 놓고 그냥 있잖아요. 그래서 스케일링을 안 하고 그냥 방치하잖아요. 우리가 치아 스케일링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안 하고 만약에 그냥 살았어. 살 수는 있어요. 잘 지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 하고 계속 그냥 평생 그냥 살면 좀 더 빨리 노화가 오는 거죠. 치아도 빨리 노화가 오고, 치아의 빠른 노화는 뭘까요? 제가 뭐 치과 분야는 아니지만 뭐 잇몸이 엄청 손상되겠죠. 잇몸이 너무 방치고 균 같은 게 엄청 있으면 치아에. 근데 머리도 똑같아요. 두피도 모공에 노폐물이 엄청 쌓여 있는데 걔네들이 그냥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럼 얘네들도 쌓이고 해가지고 모낭충들도 엄청 많이 살 거고요. 머리 속안에. 그것도 나중에 유튜브로 찾아보세요. 모낭충이라는 거 찾아보시면 아주 그냥, 어떤 손님은 제가 모낭충 얘기를 했더니 좋은 거 아니야? 막 이런 분이 있는 거예요. 좋은 균 아니야? 아닙니다. 걔네들이 진짜 심각하게는 콜라겐을 먹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피지만 먹는 게 아니에요. 타고 들어가서 뭐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모낭충은 우리를 더 늙게 만들어주는 나쁜 애들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싫어하는 게 약간 약산성이에요. 약산성. 그래서 제품들 막 옛날부터, 저는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약산성이 좋다. 약산성. 우리 20년 전에는 솔직히 비누나 이런 거 알칼리 되게 많았어요. 리트머스 종이 이런 걸로 막 테스트 해보면. 근데 모낭충이 되게 싫어하는 게 약산성이에요. 그래서 머리에도 되도록이면 샴푸나 이런 것도 약산성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약산성. 그리고 두 번째는 천연 계명 활성제 중요합니다. 샴푸도 그런 거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천연 방부제, 그리고 천연 향료. 뭐 그거에 따른 내용은 뭐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엄청나게 책이라든지 이런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더 많이 막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하시는 게 좋은 게,
다시 또 얘기하지만 두피 모공이 얼굴보다 두세 배가 큽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아, 이게 양손으로 하기 좀 불편하다. 지금 제가 기를 자꾸 쳐서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한 손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사지 해주셔도 되고요. 이게 견인성 탈모가 생기는 게 너무 이렇게 막 모발이 꼬여 있는데 너무 세게 해도 모발이 잡아당겨져서 견인성 탈모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천천히 이렇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근데 집에서는 이렇게 면봉을 가지고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약간 기역자로 해가지고 그냥 뿌리는 타입으로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기역자로 해서 두피 속안에 뿌려서 각질 제거하는. 근데 뿌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견인성 탈모가 생기지 않게 사이가 좀 벌어져 있는 빗이라든지 이런 걸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빗질만 잘해줘도 솔직히 머릿속 안에 있는 먼지나 뭐 노폐물 같은 거 제거할 때 도움이 되는데, 그 빗질을 우리가 샴푸하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샴푸하고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샴푸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한 마사지 한다 생각하고 여러 번 한 다음에 샴푸를 하시면 훨씬 더 노폐물이 빨리 빠져요. 훨씬 빨리 빠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젖은 상태에서는 되게 촘촘한 빗으로 빗질을 하면 이렇게 머리카락이 당겨져서 뽑힐 수 있으니까, 약간 드라이를 깨끗하게 샴푸한 다음에는 드라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드라이를 하신 다음에 빗질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드라이 할 때도 뭐 보면 뜨거운 걸로 빨리 말리고 싶어서 엄청 뜨거운 걸로 드라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드라이가 온도가 높을 때는 굉장히 높아요. 뜨거운 바람이. 그러면 당연히 이게 머리가 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밭이 다 말라 비틀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 드라이 할 때도 이렇게 두피 속안을 향해서 드라이 하시는 게 중요하신데, 드라이 하실 때도 차가운 드라이로 머리 속안은 차가운 드라이로 말려주시고요. 저는 웬만해서 모발도 차가운 걸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또 롱 헤어이신 분들은 차가운 걸로 하면 엄청 오래 걸린다고 하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머리숱이 많으신 분들도 차가운 걸로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차라리 선풍기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풍기. 뜨거운 바람 때문에 되게 건조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피를 밭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밭. 이 밭에, 이게 두피가 밭인데 밭에 너무 화학적인 제품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웬만해선 유기농이라든지 천연이라든지 약간 영양을 줄 수 있는 걸 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러면 뿌리에서부터 훨씬 더 튼튼한 나무들이 자라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20세대인가요? 엄청 오래 살잖아요. 오래 사시는, 건강하게 장수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럴 때 그런 모발을 지금처럼 풍성하게, 더 풍성하면 더 좋고, 이걸 끝까지 나이 들었을 때도 유지가 되면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또 얘기를 하자면 머리에서부터 중력에 의해서 처지기 시작해요. 머리에서부터. 제가 예전에 해부학을 수업을 했었어요. 근데 해부학 수업을 할 때 도저히 못 알아들어서 이제 간호 학원도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아주 옛날이죠. 근데 그때 이제 해부학 그런 영상도 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정말 우리 이 두피도 피부예요. 얼굴처럼 피부인데 천막처럼 다 똑같아요. 천막처럼 두꺼운 천막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영상이 너무 충격적이긴 했지만 그냥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우리가 중력에 의해서, 여러분들 중력 머리에서부터 햇빛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 머리에서부터 얼굴이 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피 관리를 하고 얼굴 마사지도 하고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우리가 40대부터는 콜라겐도 엄청 줄어들잖아요. 우리 몸 안에 콜라겐이랑 엘라스틴이라는 데가 있어요. 피부 안에, 진피 안에 들어있는데 공장이랑 같이 만들긴 했지만 그래서 이 제품이 좋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쿨링감이 정말 오래가요. 시원함이. 그래서 운동하실 때도 미리 뿌리시고 운동을 하시면 굉장히 좋으세요. 뭐 이거 했다고 바로 막 빨리 샴푸를 해라 그러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저녁에 샴푸하셔도 돼요. 네, 네. 정수랑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지금 두피 스케일링 하는 거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영영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두피 스케일링 할 때 우선은 내가 막 오일리 해서 스케일링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건조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샴푸만 가지고 깨끗하게 완벽하게 되지 않고요. 실제로도 되게 두피가 되게 건성이신데 막 각질이 되게 많아서 비듬균으로 번지려고 하는 그런 손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손님 같은 경우도 이제 꼼꼼하게 두피 스케일링 하고 한 다음에 그분 같은 경우 한 4번에 거의 되게 심각한 비듬균 그런 것도 다 없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피 스케일링제에서는 균 같은 거 잡아주는 그런 아로마들도 있기 때문에 해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이렇게 자외선이 강할 때는 꼭 두피 스케일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다 하고 나서 특히 우리 뒤통수 후두부에 여기 여드름이 종종 생기잖아요. 이게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약간 목으로 가는 막 그런 게 많이 뭉쳐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샴푸를 조금 덜 헹궈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샴푸를 깨끗하게 더 헹구지 않아서 막 금방 하잖아요. 한번 오늘 초식에 켜고 한번 해보세요. 거의 샴푸 1분 이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샴푸는 깨끗하게 잘 하시는 건 5분 정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물론 기능성 샴푸로 그렇게 길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천연 베이스로 돼 있는 그런 샴푸를 5분 정도 해서 깨끗하게 해야지 모공속까지 깨끗하게 좀 청소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샴푸를 해도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각질 제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 뒤에는 머리 기신 분들은 트리트먼트나 린스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균이 목 있는 데 생기기도 해요. 그런 게 묻어가지고. 그 외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외에는 이제 베갯잎. 베개도 모낭충들이 우리 머리나 눈썹이나 뭐 속눈썹 이런 데 모낭충이 많이 살아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이후에 태어난 지 6개월 된 애기들은 없고 그 이상 된 사람들 다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모낭충 측정하는 현미경도 있는데 실제로 진짜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얘기하면 좀 끔찍하긴 하지만 그런 모낭충들이 베갯니에도 우리가 잘 때 베갯니에도 많이 살 수 있어요. 이렇게 기대고 자니까. 아니면 걔네들 시체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목 뒤나 뭐 뒤통수에 자꾸 여드름이 생긴다 이러신 분들은 꼭 베갯니를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깨끗하게 해주시고요. 또 어떤 분한테는 뭐 물어보면 그냥 난 수건 새 걸로 대고 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수건도 젖지 않는 거, 드라이한 거, 그리고 내 두피 또한 그 완벽하게 말리고 주무셔야 돼요. 아니면 습해져서 그런 균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안 하고 그러면 얘로 하라고 지금 찾아도 없나 봐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싹싹코코님 반갑습니다. 최근에 선물 받았어요. 선물 받은 건데 네, 아시는 분이 두피 괄사를 만들었어요. 네, 얘를 써보라고 선물해 주셨는데 얘를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해줍니다. 전 처음에 이게 뭐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뭐가 좋지? 막 생각을 했는데 이 안에 이 플라스틱을 구울 때 그런 두피에 좋은 성분도 집어넣고요. 그리고 되게 부드럽게 좀 마사지 되게끔 이렇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시술자도 편하게. 전 집에서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셀프로 막 한 영상도 올려놨어요. 괜찮아요. 이 두피 스케일링이랑 같이 했을 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할 때도 이렇게 정수리 이 부위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세요. 샴푸 하실 때 5분 정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천연 계면 활성제가 아닌 걸로 5분 이상 하는 건 안 좋고, 천연 계면 활성제로 돼 있는 천연 향료 아니면 천연 방부제 이런 성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샴푸 하실 때는 그렇게 5분 정도 해주셔야지 훨씬 더 침투도 되고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에 저는 샴푸하기 전에 이런 스케일링 제품을 이용해서 머리에다가 뿌리고 나서 한 마사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샴푸를 하거든요. 특히 저는 약간 지성 두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모공에 피지가 쌓이고 해가지고 머리카락이 더 잘 뽑힐 수가 있어요. 아니면 지루성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전 스케일링을 지성이다, 내 두피가 지성이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하는 거를 3번 정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3번 정도. 네,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했는데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한 것 같아요. 제품을 다른 걸로 업그레이드 시켰거든요. 그러느라고 좀 바빴어요. 아무튼 이렇게 스케일링을 골고루 꼼꼼하게 다 해주세요. 특히나 우리가 자외선 많이 받는 데가 우리 머리가 제일 많이 받잖아요, 자외선. 그렇기 때문에 정수리 위주로 좀 더 꼼꼼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모발이 꼭 우리 신체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보호잖아요. 이제 자외선도 엄청 세지고 있고,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자외선 때문에 피부암에 걸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제 손님 중에 되게 탈모가 심각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었는데, 남자 손님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 그냥 대머리로 살까? 포기하고 뭐 이런 분도 많이 계셨었어요. 근데 우리 모발은, 특히나 두피는 보호도 하고 있어요. 모발 자체가 자외선으로부터 보호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꼭 있어야 돼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머리카락이 없다 하면 두피 속에 있는 콜라겐, 그런 것도 더 빨리 파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그런 논문이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보호 역할을 하는데, 그 보호 역할을 하는 모발이 만약에 없다면 아무래도 피부암은 좀 심각한 일이지만 그것도 나중에 향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전에는 콜라겐층이랑 엘라스틴 이런 게 좀 파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머리에서부터, 제가 중력에서 노화가 시작된다고 그랬죠? 그럼 얼굴이 좀 더 처지고, 좀 더 눈도 처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치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피부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두피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머리가. 그래서 두피 모공이 2~3배 더 크기 때문에 꼼꼼하게 좀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샴푸를 쓰시더라도 천연 계면 활성제, 이런 두피 스케일링을 쓰시더라도 천연 계면 활성제 성분이라든지 천연 방부제 아니면 천연 향료, 이런 걸로 쓰시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당연히 청결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두피만 전문으로 하는 화장품 공장이랑 같이 만든 거예요. 제가 집에서 만든 게 아니고 두피만 전문으로 하는 한 15년 이상 하셨던 그런 화장품 공장이랑 함께 만든 두피 스케일링 제품이고, 얘는 특허받은 줄기세포 배양액이 베이스로 50%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두피에 좋은 스케일링이지만 두피에 좋은 성분들도 들어있고,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그리고 페퍼민트 수가 베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합니다. 여름철에는 너무 좋아요. 너무 시원해서. 그래서 어떤 손님들은 자녀분들도 이걸 쓰게 한대요. 예를 들면 뭐 초등학생? 그래서 이걸 하고 공부를 시키는 손님도 계시고, 왜냐면 굉장히 시원하기 때문에
되게 머리가 빵 뚫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쿨링감이 제가 다른 제품도 솔직히 궁금해서 많이 써봤거든요. 다른 데도 좋은 게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 좋다고 하는 거 다 써봐요. 다른 제품들도 써보면 당연히 그런 제품들도 좋지만 볼게요. 우선 이렇게 부분적으로 섹션을 타세요. 이렇게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게끔 이렇게 해드릴게요. 일자빗을 이용해서 이렇게 흰 색깔 피부가, 두피 피부가 보이시죠? 이렇게 해놓고 이 상태에서 스케일링 젤을 이렇게 도포를 해주세요. 이렇게 도포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번 섹션을 타세요. 섹션을 타서 두피 스케일링 젤을 이렇게 도포해 주십니다. 이제 저보다는 머리 위주로 나올 수 있게 화면을 바꿀게요. 네, 이제 머리 위주로 나오네요. 근데 이렇게 해서 옆으로 이제 돌려서 다시 또 섹션을 타요. 섹션 탄 상태에서 두피 스케일링 젤을 이렇게 도포를 합니다. 보통 두피가 이게 탈모가 있으시거나 여름철이나 이럴 때 머리에 열이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 스케일링 젤가 열을 좀 낮춰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런 베이스 성분이 페퍼민트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쿨링감이 있거든요. 이렇게 매니시님 반갑습니다. 제가 멀리서 찍고 있어서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아무튼 이렇게 섹션을 나눠서 스케일링 제품을 이렇게 도포를 합니다. 여성분들은 보통 정수리가 탈모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고요. 그 외에는 앞머리 부분, 이 부위가 솜털처럼 얇아지면서 마지막에는 잘 탈락돼서 점점점 이마가 넓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앞머리 부위도 신경 써서 두피 스케일링 해주시고요. 두피 스케일링의 목적은 우리 얼굴처럼 얼굴도 각질 제거 하잖아요. 각질 제거하는 것처럼 두피도 각질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양치를 하는데 양치하는데도 우리 스케일링 받으러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피 또한 주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두피 모공은 한 2~3배가 더 커요. 얼굴 모공에 비해서 2~3배가 더 크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서 두피 스케일링을 해주셔야지 약간 노화에서도 조금 방지된 효과가 있는 게 이제 머리에서부터 우리가 중력에 의해서 처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탄력을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는 거죠. 스케일링을 함으로써 각질도 제거되고 각질을 제거함으로써 이제 두피 피부에 뭐 그런 탄력 같은 거 그런 것도 쫀득쫀득하게 오랜만에 말하니까 뭔 말을 하는지 지금 모르겠네요. 아무튼 머리에서부터 중력에 의해서 처지기 시작한다는 거, 그게 포인트고, 그리고 우리가 치아 스케일링 하는 것처럼 머리도 치아 스케일링 하는 이유가 우리가 양치를 매일 밥 먹고 하는데도 양치를 매일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치석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두피는 더 많이 남아요. 더 많이. 네, 나중에 측정한 것도 보여드릴 건데요. 더 많이 남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스케일링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샴푸를 해도 저녁에 머리 샴푸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이유는 저녁이 우리가 돌아다니고 나서 집에 딱 들어왔을 때 모든 먼지와 그리고 피지와 그런 게 다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꼭 샴푸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스케일링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샴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샴푸는 보통 대부분 기능성 샴푸를 많이 쓰잖아요. 마트에서 파는 기능성 샴푸를 많이 쓰는데 기능성 샴푸를 너무 길게 하는 건 좋진 않고요. 약간 천연 계면 활성제나 이제 유튜브를 맨날 올리고 있어요, 영상을. 그래서 그립한 김에 같이 올리려고 카메라 2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하시고 유튜브에서는 짧게 1분 이내로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뭐 아시겠지만 쇼츠? 쇼츠 이런 거는 저한테 뭐 수익이 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알려드리고자 쇼츠로 많이 올렸어요, 영상을. 길면 또 재미없잖아요. 그립이야 뭐 계속 이제 또 새로운 분이 들어오시고 새로운 분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렇게 이어서 계속 하고 있긴 하지만 유튜브로는 쇼츠로 짧게 올립니다. 그 쇼츠를 보면 아 나도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 거예요. 굉장히 짧아요. 네, 이름은 뭐 두피백과 치셔도 나오고요. 그리고 아니면 유튜브에서 두탄 수원점 쳐도 나와요. 두탄이 무슨 뜻이냐면 두피 탄탄 이런 뜻이에요. 두피 탄탄. 두피 탄탄이라는 뜻인데 그 두피가 탄탄해야 두피가 되게 튼튼해야지. 두톤으로 하려고 하다가 두탄으로 했는데 두피가 튼튼해야지 건강한 모발이 나와요. 혹시 추우세요? 추우실 텐데 안 추우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두피를 튼튼하게 탄탄하게 하셔야지 건강한 모발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이 모발 하나가요 길게 가는 애들은 7년까지 가요. 이 한 가닥이. 그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디 박사분이신데 되게 똑똑하신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무슨 질문을 했냐면 7년이나 가요? 전 다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성장기 모발은 7년까지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바닥까지 머리 긴 사람들 있잖아요. 발바닥까지. 그 영상 유튜브나 아니면 어디서 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발톱이 엄청 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머리카락이 발바닥까지 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봐도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자르지 않고 계속 냅두고 막 그렇게 해서 점점 길잖아요. 그래서 길게 가는 거는 7년. 근데 이게 남자냐 여자냐 뭐 호르몬에 따라서 막 다 달라지긴 하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가는데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몇 개월 있다 다 빠진다는 거죠.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라고 빠지고 이래요. 그래서 이런 탈모샵에서 관리를 받았다고 해서 그냥 나 되게 많이 좋아졌다고 해서 끝내면 안 돼요. 얼굴처럼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얼굴도 꾸준하게 하잖아요. 병원에서 아무리 막 레이저 받고 아무리 좋은 거 해도, 저도 많이 받아보긴 했지만 좋은 거 많이 해도 다시 원래대로 가잖아요. 우리 몸이 살아있는 한 계속 원래대로 가려고 하잖아요. 유전적인 것도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집에서도 뭐 매일매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탈모에서 벗어났어, 졸업을 했어. 탈모에서 졸업을 한 다음에 그냥 손을 떼라는 게 아니에요. 손을 떼면 안 되고, 우리가 뭐 박사를 졸업하고 나서도 공부를 아예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아예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탈모도 탈모에서 졸업을 해도 이제 아무리 졸업장을 받았다 해도 집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케어를 해주시는 게 노화 예방에도 좋습니다. 네, 제가 너무 길게 찍어서 우리 모델분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시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잠 주무셔도 돼요. 주무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정수르 부위랑 이게 이게 의자가 눕혀지는 의자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거보다 더 확 눕혀지기도 하는데 이 정도로 눕혀서 촬영 때문에 이 정도로 눕혔고요. 실제로 손님들 케어할 때는 완전히 눕혀서 해요. 네, 그래서 거의 재웁니다, 저는. 샵에 실은 남자 손님들이 많이 오시고,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냥 뭔가 중독자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유전적으로 이렇게 모발이 많으신 분들도 있지만 탈모가 심각하게 생기신 분들의 대부분이 유전도 아닌데 머리가 심각하게 모발이 없어, 이런 분들은 거의 제가 막 얘기하다 보면 다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되게 굉장히 일중독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샵에는 보통 그런 손님들이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일 중독자분들이. 예. 그래서 탈모가 있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뭔가 다른 걸 열심히 해서 생긴 거니까 이제부터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탈모가 생겼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